설명을 쭉 해드릴게. 자, 우리 요거 하나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끝이거든. 아니 없어요. 그걸로 바꿨다. 그리고 어제 배경화면 순위표 말고 그 하나 이번에 새로 잘라온 걸로 바꿨어. 막 앞에 류현진 있고 김경문 감독 맨 위에서 막 눈에 불 나오고 있고 막 이걸로. 자,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이름이 붙은 연속 확률 분포야. 얘가 정규 분포라고 해. 됐어? 자, 일단 연속 확률 분포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쓰는 거 알지? 이런 표현 없어?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 이렇게 쓰거든. 여기 구성이 이렇게 쓰여 있어. 됐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 일단 됐니? 그럼 이제 이 M은요, 뭐겠어? X의 평균이고, 맞아? 얘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 들어가는 거지, 이 자리에. 자, 이제 이런 애를 따를 때에 대한 얘기야. 일단 요 그 정규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식은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 나 옛날에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막 루트 들어가고 자연상수 2 들어가고 시그마도 들어가고 M도 들어가고 막 얘 분에 막 제곱해서 앞에 막 마이너스 막 이상하게 생긴 식이 있어. 걔가 중요하진 않아. 일단 됐어? 걔가 중요하진 않고 그냥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럼 그때 이 녀석의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긴 곡선이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 돼. M이 평균이 돼서요. 자, 종형 모양의 곡선으로 생긴, 자, 얘가요,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찾아줘서 써줄게. 얘가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 정규 분포. 얘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 식이 원래 이래. 그냥 써주기만 할 게 안 중요해. 4 시그마 제곱, 2 시그마 제곱인가? 이렇게 생긴 식이야. 됐어? 그러니까 요게 궁금해 안 궁금해? 요게 안 궁금한 거야? 됐어? 자, 일단 요렇게 생긴 친구가 나와. 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 좀 수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얘가요, X, 자, 이 식만 놓고 보면 X는 M 대칭이 아니야? 봐봐, 요 자리 때문에 그렇지. M에 대해 대칭인 값이 들어가고 제곱 들어갈 거잖아. 무조건 대칭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지수잖아. 미실보다 큰 지수잖아. 얘 절대값이 엄청 커지면 0에 수렴해 안 해? 해. 대칭이니까 이쪽에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얘는 안 중요해. 일단 됐어?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그럼 얘는 이제 자, 어떤 애냐면, 자, 일단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얘가 중요한 거야. 됐어? 얘 일단 첫 번째, 얘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거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얘는요, x는 m에 대해 대칭인 곡선이에요. 일단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지. 이 식이 중요하진 않고. 됐어? 그럼 두 번째,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요. 얘는요.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겠죠. 전체 넓이가 몇인 거야 얘도? 1인 거야. 그러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얘가 지금 점근선을 갖는 형태의 곡선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넓이를 구하면 이 전체 넓이가 몇이 돼? 1이 되는 건 당연히 알 거야.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여기 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 건데 전체 넓이가 1인 걸 이용해서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요. 자, 일단 봐봐. 이쪽 문제에서 나올 때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들은 뭐냐면 이 정교분포 곡선이 됐어? 대칭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됐어?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첫 번째 얘기를 해줄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뭘 파악한다야? 대칭성을 파악한다야. 자, 대칭성을 파악을 하는데 자, 뭐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많겠지만 맞아? 이제 적당히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거는요. 자, 요 확률 밀도 함수가 선대칭성이니까 그 선대칭성을 이용한 표현을 그냥 주는 거야. 함수값이 대칭의 위치에서 같잖아. 됐어. 그래서 자, 제일 흔하게 나오는 상황은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자, 같다를 이용한 표현으로 주곤 합니다. 내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걔가 있는데 만약 여기가 10 빼기 x고 여기가 x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소리야? 자, 얘는 몇에 대해 대칭인 거야? 5에 대해 대칭인 거지? 그럼 이 표현을 보고서 평균이 몇임을 체크를 하는 거야? 5임을 바로 확인을 하는 거야. 괜찮지? 다시 숫자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의 12랑요. f의 24랑 같대요. 자, 그러면 평균이 몇이 되겠어요? 18이 되겠죠. 얘랑 얘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줘요. 근데 다시 그럼 두 번째 함수값이 같다 말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 얘는 x는 m에 대해 대칭이고요. m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모양의 특징을 살려서 얘가요. x는 m에 가까울수록 fx의 값이 자, 커집니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니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F10보다 F20이 더 크대.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10보다 20이 어디에 더 가까워? 평균에 더 가깝지. 이해됐어? 10보다 20이 평균에 더 가까워. 그럼 이걸 갖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만약에 10과 20의 한가운데 숫자 몇이 있는데 15가 있죠. 다시 10과 20의 한가운데 몇이 있다고요? 15가 있어. 그러면 그 15가 만약에 평균이었으면 만약에 15가 평균이었으면 F10과 20은 어땠을까? 같았겠지. 근데 20이 더 크려면 평균은 15보다 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20 쪽으로 움직여야 돼. 즉, 이 표현은 평균이 몇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15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표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자,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론 지금 내가 써드린 이것만 조건으로 나오는 건 아니야. 됐어. 정말 다양하게 뭐가 됐건 막 낼 수 있는 거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대칭성이랑 그 다음 봐봐. 얘 기준으로요. 자, 여기 넓이 0.5, 여기 넓이 0.5지.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넓이 이용해서도 낼 수 있을 거 없을까? 넓이 이용해서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다 보여주지 못해 그냥 대표적인 쉬운 예만 보여주는 거야. 생각나는 것만. 자, 만약에 니네한테 이랬어. x가 5 이상인 넓이랑 x가 1 이하인 넓이가 같대. 무슨 소리일까?
다시 어딘가 5가 오른쪽에 있고 1이 왼쪽에 있지. 그럼 5 이상인 넓이랑 됐어. 1 이하인 넓이랑 뭐가 돼? 같대. 그럼 1과 5에 한가운데 누가 있을 거란 얘기야? 평균이 있을 거란 얘기지.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줘도 우린 평균이 뭐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거야? m이 3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런 식으로 자, 넓이에 관한 표현을 이용해서 눈치를 채게 시키려고 할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근데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딱히도 할 말은 없구나. 괜찮으셔요? 자, 좋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대칭성을 파악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의 모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 됐어? 자, 다시 이 곡선에 대한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봐. 2는 상수야. 파이도 상수야, 당연히. m도 문제에서 주어지면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곡선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 뭐야? 여기 표준 편차가 변화시키는 거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요 m은요, 평행 이동과 관련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생각하는 거야. 곡선의 모양이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 m이 결정 짓는 거는요. 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를 변화시켜 안 시켜? 위치를 변화시키는 거야, 맞아? 자, 얘는 그래프에 뭐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프에 위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요, 그래프의 실제 모양과 관련이 있는 애거든? 자, 얘가 그래프의 모양과 관련이 있는 애인데, 자, 모양이라는 게 무조건 대칭형으로 종형으로 생긴 건 맞아. 됐어, 다시? 대칭형으로 종형으로 생긴 건 맞는데, 이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저게 뾰족할 수도 있고 조금 납작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자, 그냥 말로 표현을 하나 해줄게. 그래프를 한 2개쯤 그려보고. 자, 만약에 확률 변수 어떤 애 2개가 있는데 둘 다 평균이 똑같은 곡선이래. 다시요. 평균이 뭐한 곡선이래요? 똑같은 곡선인데, 자, 요렇게 생긴 곡선도 있고, 자, 요렇게 생긴 곡선도 있대. 자, 둘 다 어디에 대해 대칭인데? m에 대해 대칭인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를 갖고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이게요, IQ라는 확률 변수라고 쳐보자. 일단 되니? IQ라는 확률 변수라고 쳐보고, 자, 만약에 주황색이 한국 사람 IQ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고요. 됐어요? 여기가요, 중국 사람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래요. 됐어? 자, 그러면 실제로는 전혀 이거랑 상관이 없어. 평균이 같지 않아.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 아, 진짜로 더 높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평균적으로 되게 좋아요. 진짜야. 세계에서 막 2등, 3등이래. 전체 모든 국가 중에서. 그리고 1, 2, 3등이 다 그거야. 동아시아권 국가야. 한국, 북한, 홍콩 약간 이런 식이야. 아니야. 북한도 물론 그 IQ 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 홍콩이랑 우리나라가 1, 2등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우리나라 평균 IQ가 근데 고작 106이란다. 니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막 나 IQ 131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별로 없단다. 알았지? 나 해봤지. 나 재검사 받으라고 나왔었어. 아니 좀 되게 높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재검사 받으라고 나온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내일 만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이거 좀 이상하다, 재검사 받아라 그랬어. 자, 봐봐. 근데 뭐 머리가 좋을까 내가?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자, 여튼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우리 이걸 갖고 알 수 있는 거 둘은 이제 분포가 다르죠. 한국 애들은 됐어, 잘 봐. 얘가 IQ였다고 치면 자, 오른쪽으로 할수록 좋은 IQ고 왼쪽으로 할수록 나쁜 IQ잖아. 그럼 여기서 한국은 평균에 많이 몰려있어, 안 몰려있어? 많이 몰려있고요. 중국은요, 분명히 잘난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안 많아요, 비율이? 많죠인데 못난 놈도 그만큼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상한 나라니까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중국인 없지?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이 IQ의 편차가 커 작아? 큰 거야. 이상한 애들이 이거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 약간 잘난 애도 많고 못난 애도 많으니까 애들이 들쑥날쑥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때? 대체로 다 평균에 모여 있어요.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크잖아? 됐어?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가 뾰족해져, 납작해져? 납작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프가 납작해져.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뾰족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참고 삼아. 자, 봐봐. 만약에 어떤 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 다시요.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보자. 얘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5래. 근데 확률 변수 y가 있는데 자, 얘가 평균이 10인데 표준 편차가 5래. 그럼 이 얘기는 얘랑 얘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 안 똑같아? 완전히 똑같을 거란 얘기야. 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같을 때가 그래프가 위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진 않나요? 내려가겠냐? 넓이가 전체가 1로 고정돼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자, 요 표준 편차 자리가 얘는 분산이지만 여 자리가 같다란 얘기는요, 두 확률 밀도 함수에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하고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라고 해보면 자, fx와 gx의 그래프는요, 됐어? fx와 gx의 그래프는 뭐가 같아? 정확하게 모양이 같아. 자, 모양이 같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이 같고 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없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절대 없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는요, 어느 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한 관계야? 그치? x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한 관계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세요? 그럼 대략 여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한 놈은 평균이 10이고 한 놈은 평균이 10이야. 근데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똑같다고. 자,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프 모양 완전히 같아 안 같아? 같게 될 거란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 자, 얘가 fx고 얘가 gx고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고, 그럼 우리 좀만 더 생각해 보자. 자, 여기 평균으로부터 됐어요? 봐봐. 지금 여기가 두 그래프의 y좌표가 같은 지점이지. 그 얘기는 여 지점은 10이랑 12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다 확실하니까 여기가 몇이 되는 건 확실해? 11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럼 다시 얘를 기준으로요, 요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됐어? 여기 얘랑 얘랑 x축에 평행하게 그어봤을 때 분명히 여기랑 여기를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있을 거야. 10에 대해서 여기 1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 돼? 9가 되고 여기가 13이 되는 식으로 평행이동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해되셨어요? 네. 현욱이 괜찮아? 알아듣겠어? 자, 그 다음이야. 그러면 일단 다시 이 곡선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우리 앞에서 보면은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하라고 시키고 넓이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넓이를 구해야 되지. 근데 내가 얘를 넓이를 구하려 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구하려고 쳐보면 이 넓이를 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면 되잖아. 적분을 하겠니?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 대체?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야. 잘 봐.
이게 뭐랑 같은 과정이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세상에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는 세상에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수학 점수도 있고 맞아? 뭐 IQ도 있고 정말로 그치? 그치? 막 뭐 체질량 지수도 있고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쟤를 만들고 다 적분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자 1번 2번 자 정규분포에서 넓이를 구할 때 다시 정규분포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요. 자 무슨 짓을 하냐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짓이 이거야. 자 뭘 하냐면은요. 표준화를 합니다. 됐습니까? 표준화를 하는데 이 과정을 굳이 얘기해보면 자 미적분을 배운 애들은 알아? 치환적분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변수를 치환해갖고 됐어. 내가 보는 되게 일반적인 형태의 피적분함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애매하지. 자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 표준화할 건데 자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면은 이런 걸 할 거야. x라는 확률 변수를 따르고 있었잖아. 이 x라는 확률 변수를요. 여기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고쳐주는 과정이 표준화예요. 됐습니까? z라는 애로 고치는데 자 다시 좀만 더 할게. z라는 애로 고칠 건데 이 z라는 애도 어떤 그 확률 변수겠지. 얘를 얘로 치환할 거라며. 다시 표준화라는 건 뭐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그냥 치환을요. 이 파트에서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됐죠?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고 자 치환을 하는 거야. z로 고친다. 이 z가 어떤 확률 변수냐면 얘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z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z예요. 일단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다시 그리고 지금 이런 0,1의 제곱이라는 이 정규분포는요. 얘가 이제 표준화한 정규분포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일단 됐죠?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냥 이름은 알아둬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상 따지고 보면 이름이 좀 거창하다 뿐이지 그냥 치환하는 거야. 변수의 치환을 통해서. 선생님 그러면 z는 z로 어떻게 치환하죠 이거죠. 그냥 x는 z면 안 되잖아. z는 어떤 애가 z가 되는 거냐면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됐어요? 무조건 z라는 확률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좀만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자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가 있거든. 됐어? 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만약에 50,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일단 됐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란 얘기야.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는데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냐면 만약에 자 48 이상 자 얘를 구하라고 시킨대. 자 일단 그렇다고 쳐봐.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돼.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단 표준화를 시켜. 얘를 뭘로 고쳐? z로 고친다고. 그럼 이 변수들도 z로 고쳐야 되죠. 무슨 소리냐면 이 상황을 보면 원래는 이거거든. 인테그랄 48부터 53까지 됐어? 저기 써있는 이상한 거 시그마가 뭐야? 2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막 여기 x 빼기 50의 제곱에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이대로 적분하기가 좋아 안 좋아?
이걸 안 좋을 거란 말이야. 됐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치환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를 변수를 바꿔. x에서 m 빼고 시그마가 바뀐 게 z란 말이야. 그럼 얘를 고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를 고치면 자 48도, 53도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48에서 걔의 평균을 빼고 몇으로 나눠? 2로 나누지. 됐어? 그럼 얘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괜찮니? Z. 얘 똑같이 계산하면 뭐가 돼? 1.5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놨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게 필요한 게 아니고, 됐어? 요걸 알면 되는데, 자, 얘를 표로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정규분포 표를 줄 거야. 표가 어떻게 생겨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야. 자, 여기 스몰 z야. 그다음 여기 확률이 들어가. 이건 대문자 z야. 여기 다시 조그만 z가 있어. 일단 됐니? 자, 이래 놓고 여기가 1.0이야. 막 여기가 뭐 1.5야. 여기가 뭐 2.0이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렇게 숫자 맞나 모르겠다. 0. 얘가 3413이고 얘가 0.433이고 얘가 뭐 0.4771이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자, 요 결과는 그냥 누군가가 대신 계산해 준 거야. 친절하게.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요게 이제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줄게. 요 놈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이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0부터 해서 요 z값이 될 때까지 넓이가 이렇단 얘기야. 무슨 소리냐? 0부터 됐어요. 1이 될 때까지 요 넓이가 뭐래요? 0.341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0부터 1.5까지 자, 여기에 1.5가 있으면 자, 이마만큼 넓이는 0.433이라고 주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구하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얘 평균이 0이잖아. 1에 대해 대칭인 위치 아니야? 1에 대해 대칭인 위치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마만큼 넓이는 뭐가 되겠니? 0.3413이 될 거고, 그럼 이 녀석이라는 거는 0.3413이랑 누구랑 더하면 돼? 0.433 이를 구하면서 구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일단 요 내용만 잘 읽어 오시면 돼. 야, 니네 뒤에 문제 풀 것 있니? 내 뒤에 안 줬니? 일단 그거 하나 뽑아줄게. 자, 고생하셨습니다.